그 네이버 가가지고 요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바일 폰 들고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노트북 켜시고 PC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더보기 눌러보시면 네이버 찾기하면서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기 네이버가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두 뉴도 있죠. 얘하고 앞으로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이 트렌드를 좀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모두랑 쌍을 이루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여기에는 바로 안 보이는데 유튜브 가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네이버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네이버 예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쉽고 편리한 예약, 네이버 예약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소리. 소리가 네이버 예약이 뭐예요? 네. 저희도 교육하신다고 그랬죠? 저것도 안 하셨죠? 이거 보시면 할때요. 설명이 좀 나옵니다. 네이버 예약은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무료 예약 시스템입니다. 호텔, 캠핑장, 박물관, 음식점, 렌터카, 뭐 예약이 필요 없는 업종은 거의 없죠. 병원도 예약하잖아요. 네. 네. 앞에 가지고 소리가 나야 되겠네. 소리가 나면 따주세요. 안 되면 그냥 화면만 보시면 됐어요. 그냥 화면 보셔도 됩니다. 이게 순전히 그 개인 자영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세요. 근데 순전히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바일. 자기 업체명 넣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예약 넣고, 연락받을 전화번호 넣고, 휴대폰번호 인증하시고, 자기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판매업 신고장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환불을 할 건지. 저게 원래는 그 전국에 있는 호텔 혹은 그 펜션 이쪽을 원래 그 사업주를 잡으려고 만든 서비스라고. 넣어가지고 계약서만 날짜별 가격, 그리고 수량, 일정, 가격, 테이블표도 나와요. 예, 일정표, 캘린더 스크린. 날이랑 얼마, 펜션 홈페이지에서 그 저것 때문에 예약 프로그램 때문에 비싼 돈 주는데 저거 그냥 링크해버리면 끝나네요. 이거 그걸 보고 지금 말고. 저거 보통 그 펜션에서 자기 홈페이지 개발할 때 저 예약 시스템 붙이는 보통 3, 400씩 이상을 저것 때문에.
저걸 지금 공짜로 풀어버리겠다는 건데. 저것만 아니면 뭐 그렇죠. 저 ASP도 풀어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씩 받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광고 수익 전략에서 페이 수익 전략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시켜주고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를 자기 네이버 페이로 지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수수료 매표를 띄는 그런 거죠. 아, 저걸 무료로 제공. 예, 수익 전략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광고 지면이 좁아지니까 그래요. 옛날에는 노트북 PC 화면에다가 막 여기도 덕지덕지 붙일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또 붙일 데가 없잖아요. 사람들 다 이 모바일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조그만 데다 광고를 얼마나 깔겠어요, 깔면.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의 절대 축소가 지면 자체가 절대적 축소되니까 자기들도 새로운 자부책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페이로 우리가 플랫폼을 다 줄게. 니네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할 테니까 우리 플랫폼을 쓰는 조건으로 결제를 우리 걸로 해.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결제해. 그리고 그 결제된 금액의 일부를 누구한테 받아요? 사업자한테 받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유저들은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피를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시 못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요. 그동안에 은행에서 했던 그 소위 말하는 뱅킹 거래, 수수료 거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요새 인터넷 은행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그 뭐죠 그 돈을 주고받는 것조차를 그냥 개인 메신저로 끝내버려요. 아까 성함이 아까 김명희님께서 우리 신현철님한테 만약 무슨 돈을 한번 뭐 시켜 뭐 3만 원을 보내야 되는 일이 생겨요. 지금은 무슨 은행 구자에 가가지고 뭐 누구 통장으로 이렇게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 서로 내 통장에 돈이 있음을 인증해주고 요 실제 통장이 다 맞다는 걸 갖다 서로 인증만 하면요 둘이 그냥 막 교환해버려요. 수수료도 없이. 그런 역할을 얘네들이 이제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모바일 부탁 서비스들이. 그런 은행들 문 닫게 생겨요. 은행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몇 년, 한 10년, 20년 지나면 은행들은 아마 전혀 단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수료 수입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도 지금 카드도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모바일 해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예. 그냥 카드의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카드, 신용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타이밍을 이제 나중에 지불하는 거죠. 또 그거를 인터넷 뱅킹에서 이쪽은 주고 이쪽에서 받는 건 한 달 뒤에 받고. 심지어는 어떤 지금 서비스가 나오고 있냐면 어떤 사람한테 대부를 해줘야 돼요. 금융 대출을 하는데 대출 조건이 무담보예요. 담보가 없이 주는데 그 담보가 유일하게 뭐냐면 너의 페이스북 친구 몇 명한테 네가 뭐 쉽게 말하면 돈을 꿔줘도 갚을 놈이라는 거를 우리가 검증할게. 그 친구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증하고는 또 틀리고. 네. 그냥 분석할 때. 네, 분석하는 거예요. 나 돈 꿔줘 그러면 그래 잠깐 기다려봐. 네 인간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의 SNS 이력을 훑어봐가지고 얘 믿을만하네 그럼 꺼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그런 은행이 이미 생겼어요. 그런 은행. 그 신용 분석이 신용 그렇죠. SNS의 그 트러스트를 가지고 그걸 담보 삼아서 돈을 꺼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액 대출이죠. 그런 큰 대출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사기치고 떼먹고 갈 놈이 아니다라는 그게 SNS 평판에 의해서 걸러지면 그거를 믿고 돈을 빌려줘요. 실제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은행들이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자, 어쨌든 모두의 아까 얘기했던 그 모바일 명함매에 해당하는 그 모두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모바일 그 네이버 예약 서비스는 아마 올해 지금 추석 정도 끝나고 나면 네이버가 아마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계좌들을 트십시오. 그게 아마 남는 약간. 예약은 저 업주 입장에서 해야 돼요. 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예, 사업자 자기가 하고 싶은 예약 거래 형태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쭉 이제 좀 훑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SNS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조금 더 눈여겨서 주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은지. 제가 이제 늘 이걸 12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SNS 시계라고 제가 이제 통칭해서 부르는데
시계는 0시에서 시작해서 0시로 돌아와서 끝나거든요. 적어도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뭐 배부를 하거나 전파, 확산을 시키고자 할 때 메인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에 시작해서 페이스북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페이스북이 잘나서가 아니라 페이스북의 성장 전략 자체가 이 웹에서 인터넷에서 안과 밖의 관계를 무너뜨려버린 것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뭐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뭐 신문사 아무데나 한번 가볼까요? 동아일보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자, 어디라도 좋아요. 어디라도. 동아일보를 한번 가볼까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가 요새 페이스북을 좀 싫어하나 봐요. 조금 버튼들이 좀 덜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거나 하나. 중시. 얘네들은 막 무슨 막 숨어온 것 같아. 딴 거 볼게요. 얘네들 잘 안 나오지. 통화를 못해서.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동아일보를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이 나오죠. 기사 하나 치고 들어가면 또 나와요. 박 대통령 왜 통일사 들어오는지. 기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기사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 야 이거 괜찮다 라고 하려면 뭐 추천해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 기사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이거죠. 네이버, 구글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박혀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요 기사를 읽고서 김정은 이 기사를 읽고서 내가 딴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딱 그 페이스북을 누르는 순간 요 기사 전체의 그 링크하고 요약문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공유할 건데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그게 어디냐면 페이스북 어디에다 공유할 건데 내 담벼락에다 할 거니 친구들한테 할 거니 선택을 여기 상에 만들죠. 내 담벼락에다 올릴래? 친구의 타임라인에다가 올려줄래? 아니면 네가 소속해 있는 그룹에다가 올릴래? 아니면 네가 관리하고 있는 페이지에다 올릴래? 뭐를? 요 글을. 혹은 당장 누구한테 개인한테 메시지를 날려줄래?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요 장치가 이미 뭐죠? 동아일보의 기사 하나하나마다 다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페이스북에서 뭔가 액션이 일어나는 건요. 페이스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라이크 버튼이나 추천 버튼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인터넷에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어디로 잡혀요? 페이스북한테 실시간으로 잡혀요. 애시당초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걸 소셜 플러그인이라고 그러는데 페이스북이 수많은 그 웹사이트들한테 야, 니네 사람 보기 참 힘들지 않니? 회원가입 시키는 거 얼마나 힘드니? 그러지 말고 그냥 니네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라이크 버튼 하나 갖다 붙이기만 해. 그러면 그걸 붙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내가 다 니네한테 줄게. 대신 니네 중에서도 누가 니네 사이트에 와가지고 좋아요를 하고 갔는지 그 정보를 나랑 공유하자. 이게 조건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가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 거기에다가 막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회원을 가입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그래왔어요. 옥션, 뭐 무슨 뭐 네이버, 뭐 다음 할 것 없이 맨 먼저 하는 게 뭐가지는 뭐 50기가짜리 이메일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 회원 가입해 주세요. 무슨 뭐 엔드라이브 뭐 30기가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 회원 가입해 이 짓 하잖아요. 이게 다 DB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다음이나 네이버나 되니까 뭐 몇십 기가짜리를 갖다 공짜로 풀면서 그래서 회원 모집을 하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뭔 돈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뭐라고 그랬죠? 니네 회원 모집이 참 힘들지? 얘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 와서 내 라이크 버튼 하나만 갖고 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회원 니네한테 다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 붙여요. 그래서 뭐 아까 조선일보가 좀 안 보여서 동아일보 왔지만 동아일보 할 거 없어요. 어느 신문, 어느 사이트, 어느 매장을 가보세요. 페이스북 로고가 안 붙은 이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다 붙어있잖아요. 보고도. 쇼핑몰을 가보세요. 어디가 없는 게 뭐지?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할 때 굳이 뭐 저는 어디 사는 누구예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요, 막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허용해줘요. 그러면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자기 정보를 그냥 그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요. 대신에 거기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나 이 기사 공유할게 라고 하는 그 순간 내 페이스북으로 이 텍스트가 넘어오면서 내가 어느 페이지에 가서 동아일보에 가가지고 무슨 기사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를 누구에게 공유시켰습니다라는 그 히스토리 정보를 페이스북이 고스란히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 인터넷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페이스북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다 긁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긁어내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기 인터넷에 가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그냥 뭐죠? 모바일로만 쓰면 그거는 것도 조금 좀 부족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자기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보통 자기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요. 활동 로그북이라는 버튼 있죠. 남들한테는 저기 친구 추가로 보여요. 아니면 메시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나한테는 정보 업데이트 및 활동 로그북이 나옵니다. 활동 로그라는 게 내가 페이스북 상에서 혹은 이 페이스북 버튼이 붙은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내가 뭔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창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자, 앉아서 해주면 안 가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최기호님이 이선주님의 게시물을 좋아했습니다. 이선주님이 지금 북한산 가가지고 비 오는 다음에 좋았다고 했었어요. 이동숙님의 사진에다가 제가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가지고 이벤트로 저희가 좋아했네요. 어디 가서 뭔 그림을 좋아했고 뭐에는 뭐가 필요를 당했는데 뭐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기호님이 뭐 했습니다. 최기호님이 뭐 했습니다. 최기호님이 뭐 했습니다. 최기호님이 뭐 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내가 했던 모든 행동 하나를 고스란히 다 간직합니다. 그리고 저걸 다 분석을 해보요. 자기 타임라인에서 내가 올리는 글이 요 오른편 쪽으로 나온다면 요 왼편 쪽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누구고요. 제가 올렸던 사진들은 어떤 게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들은 뭐가 있고요. 제가 뭐죠? 슬라이드쇼에서 공유시킨 그런 그 자료들은 뭐가 있고요. 제가 현재 지금 소속해 있는 그룹들은 어디고요. 제가 방문을 했던 들렀던 장소들은 어디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뭐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뭐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뭐고, 제가 좋아하는 책은 뭔지, 유튜브에 무슨 동영상을 좋아하고, 비디오를 뭘 좋아하는지까지 다 보여줍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액티비티형입니다. 액티비티형. 이분은 뭘 좋아하고, 이분은 뭘 좋아해요. 라고 이 사람의 이 좋아하는 거리들을 딱 추적을 해줍니다. 당연히 로그인 된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페이스북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자기 홈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 로그인 된 상태에서 예. 행동을 해야 다 취합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친구들이 무슨 새 소식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 뉴스피드라는 곳에서 모아서 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군지 알고 누군가 더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기본입니다. 24시간 무조건 그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해야만 내 홈페이지가 나와요, 사실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로그인된 상태에서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페이스북 정보를 다 갖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특성과 행동 패턴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면 그 사람한테 무슨 광고를 보여줘야 될지도 아는 거죠. 페이스북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명제를 기반으로 프로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24시간 추적하고 그 DB로 관리할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자, 그래서 이제 주로 페이스북 얘기를 하긴 할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페이스북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그 SNS랑 비교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쓰긴 굉장히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게 쓰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적게 쓰는 건 아닌데 대부분 전화번호를 매개로 해서 친구가 맺어진 사이예요.
여튼 절친들이죠. 가까운 자매죠. 전화번호를 따서 서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스토리를 사진 한 장에 넣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 사진 스토리 공유방 같은 것들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좋니 싫니 아니면 뭐 웃기니 뭐 슬프니 뭐 이런 감정 댓글 위주로 친근성이 높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 심지어는 50, 60대까지도 아주 국민 그 카스트라고 국민 카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국민적인 대표 SNS로 지금 사용들이 되고 있어요. 반면 아까 얘기했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편한 글들이 있잖아요. 반면 페이스북은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이 소식이나 정보 위주, 아까 얘기했죠. 정보 특히 뭔가 읽을 거리,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리를 위주로 서로 간에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냈습니다. 철저하게 커뮤니티 형식을 띠고 있고요. 한 사람이 어떤 그 포스트라고 그러죠.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대화의 주제를 딱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댓글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에서 단순히 그냥 지켜보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추가로 붙고 붙으면서 글의 덩어리가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집단의 의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의견이. 그래서 커뮤니티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고 막 뭐 하나 토픽을 가지고 막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야 그거 나도 하나 살게 보내줘 이러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도 하나 보내줘 이렇게 돼요. 일종의 행동의 공동화형 행동이 공유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끼치는 효과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인터넷하고 연동이 안 돼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이렇게 연동되는 효과가 무지 강하고요. 또 사람들한테 불특정 다수 혹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친구의 친구망을 통해서 무한 확산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전파나 광고를 내겠다고 하면 가장 적절한 매체는 페이스북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많이 쓰고 있고 밴드는 아까 얘기했죠. 사용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반면에 동창생 서클의 개념들이 아직도 강한데 여기에서 지금 요새 많이 밴드가 떠요. 실제로 사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 상거래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추세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공부, 옛날에 비해서 공동구매. 그러니까 그 밴드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동지성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옛날에 동기동창이었거나 옛날 직장 동료였거나 무슨 뭐 서클에서 무슨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성격들이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여기부터 이번에 우리 몇 명 사면 이거 얼마에 살 수 있대 이러면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단가 얼마 내리쳐 이거 얼마에 사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또 제안도 그렇게 해요. 야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이거 판다는데 이거 우리 몇 명 사면 얼마까지 해주면 돼 이런 장사가 지금 그 밴드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밴드 전성시대 어쨌든 이게 폐쇄성과 비밀이 유지되면서 뭐죠? 이 단가가 외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을 해서 디스카운트를 막 해줘도 뭐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일종의 제한 판매, 한정 판매를 하니까 통하는 겁니다. 옛날 공부가 지금 다시 밴드로 돌아오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혹시라도 마진율 좋고 괜찮은 상품이 있는데 그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 물량으로 밀어치기 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고 저런 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지금 인스타그램은 제가 따로 안 넣었어요. 인스타그램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 페이스북이랑 연동을 워낙 잘 시켜놓은 툴이라서 인스타그램 자체만으로도 실제로 광고 효과가 있는 그런 툴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페이스북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보면 요거 탑10 리스트인데요. 어떤 탑10 리스트냐면 요거 한글로 해석이 될까 모르겠네요. 커런트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커런트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우리말로 주식 혹시 그 사보신 분들 계시면 시가총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에다가 실제로 그 주식 한 주가 지금 판매되는 거래 시장가를 곱한 겁니다. 주식 한 주가 갖는 실제 그 현금 가치죠. 그거를 모조리 다 합하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애플이 1위인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밀리언이거든요. 밀리언. 그럼 여기가 빌리언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가면 10억이 1조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럼 여기가 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646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딱딱 이거. 구글이 450조, 마이크로소프트 350조 이렇게 하는데 작년 요맘때, 재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엑선모빌, 전 세계 석유 제왕 여기가 1위였거든요. 애플하고 1, 2위를 다투던 게 유일하게 엑선모빌이었는데 지금 5위까지 밀렸고요. 웰스파고, 그 다음 존슨앤존슨 나와서 9위에 지금 페이스북이에요. 이게 올 6월 달까지만 해도 이 9위, 10위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었어요. 어디? 월마트. 한 2달 사이에 지금 거의 지금 20위권 가까이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사이에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페이스북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의 현재 주식 가치가 이제 250조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거 트럭 치고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지금 한 10,00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9,900명 정도. 근데 요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갖는다는 거는 요 중에서 나머지는 다 검색 회사거나 이런 거지. SNS 회사는 요거 하나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때문에 무슨 뭐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도 만드는 것도 아닌 그런 회사가 저 정도의 그 시가총액의 그 기업 가치를 인정받냐는 거죠. 그래 250조. 구글하고 따져도 그렇게 안 되죠. 별로. 구글이 이제 350조인데 200조밖에 안 되죠. 작년, 재작년에 페이스북이 처음 주식상장을 할 때 그때 130조 정도가 시가다라고 하고 그때 주당 38달러의 공모가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뻥튀기 아니냐,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그 얘기 막 나왔었는데 2년 만에 지금 페이스북 주식 주가 오늘 볼까요? 주 단위로 나오는 데이터인데 보통 이제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미국에 장 마감하면 주간 단위로 이렇게 흔들어 나오는 그런 데거든요. 역시 9위. 그런데 어디 보자. 89달러네요. 원래 38달러에 처음 공부하셨어요. 인플루이 종업원이 지금 9,100명이고요. 작년도 이게 매출, 그다음에 현재 여기 나왔죠. 마켓 캡italization 이게 시가총액이 251조. 계속 올라가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저것도 쉽게 말하면 공모가에 비하면 거의 지금 한 3배까지 지금 3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돈 있는 분들 사세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작년도 4, 4분기 3개월간 4, 4분기 3개월간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 벌어들인 돈이 보시면 이것도 빌리언이니까요. 40빌리언이라는 얘기는 우리 돈으로 4조라는 얘기예요. 한 분기에. 그래서 보면 난 모바일이 아닌 데서 디스플레이 광고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 수입이 1조. 리벤이니까 매출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보여드리는 지금 그 광고비가 3.5조니까 1조 빼고 나면 2.5조. 거의 2배 반이죠. 지금 일반적인 PC에서 발행하는 데 비해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 페이먼트, P에서 받는 게 한 0.5조 정도. 이렇게 해서 4조가 만들어집니다. 상승곡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는 데가 없죠. 거의 분기 단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대요. 페이스북 즉 국내 사용자 매일 980만, 모바일을 쓰는 사람이 940만, 매월 기준 1,500만에서 모바일을 쓰는 사람 한 1,300만. 이거 중요합니다. 하루 사용자가 14번 접속한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은 16시간을 생각하면 그 시간당 한 번씩 접속한다는 얘기죠. 사용자 90%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뉴스피드를 확인합니다. 10% 정도만이 뜨문뜨문 본다는 얘기죠. 전체 모바일 사용 시간의 25%를 지금 페이스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의 시간은 페이스북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왜
그렇게 강력한 툴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 아까 이제 특히 광고 노출 얘기를 했으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실명이에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가입은 기본적으로 본명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기 얼굴 프로필 사진을 걸 걸 요구를 합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누군가한테 나를 정직하게 알리고자 할 때는 자기의 실명과 자기의 곰바탕 얼굴을 내걸지 않으면은 왠지 의심을 사게 돼 있거든요. 쟤는 뭐가 캥겨서 지 얼굴을 숨기지? 쟤는 뭐가 캥겨서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서로 모르는 사람 관계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거나 실명을 드러내지 않는 자체가 이상한 요소인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요소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장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의도가 있을 때는 그 의도에 대해서 신뢰라는 부분에 기본적인 물음표가 붙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절대로. SNS의 실명 SNS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는 그 모든 현상들이 아까 얘기했죠. 연결이 안 된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에 가서 좋아를 했든, 나이키에 가가지고 어떤 특정 상품에다가 라이크 표시를 했든, 아니면 어디 무슨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요 의견에 대해서 나 그거 공감해라고 공감을 했든, 그게 페이스북이 제공한 라이크를 누르는 순간 그 모든 정보가 다 들어와서 엮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하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1대1로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거예요. 동아일보에서는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 소유해요. 가져갈 수 쓸 수 있어요. 그 아이콘 걸어주는 대신에. 동아일보가 동아일보가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이제 아이콘을 넣어줬잖아요, 기사에. 그럼 반대급부로 동아일보가 그 신상을 다 만약 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만약 페이스북을 접속한 상태에서 왔다 하면 그걸 서로 쉐어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그 액션만이 아니고 그 한 번 클릭했다는 걸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넘어가요. 그렇지 않은 거요. 처음에 페이스북의 정보를 거기다 까는 순간 그걸 까는 데 대해서 노출되는 정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소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소셜 플러그인을 어느 특정 웹사이트에 심는 순간 그거를 누군가 이용하려고 하면 이 사람의 정보 중에서 뭐를 가져갑니다. 사진과 친구 관계와 전화번호와 전화번호까지 가져가나? 전화번호 못 가져갈게요.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 관계, 기본 정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페이스북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허용을 해줘요. 그 정보는 이제 만약 자기가 DB를 구축을 한다,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 그러면 그건 긁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리얼 아이덴티티라는 게 그겁니다. 실명 기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쏴라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쏴주는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제가 따로 그 다음에 또 특강으로 모시고 얘기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사이트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카오 스토리 채널의 10분 만에 이야기라는 슬라이드가 공개돼 있어요. 저기 가보시면 거기 슬라이드 쉐어라는 데 가보시면 거기 가서 눌러보시면 요거 46장짜리 슬라이드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카카오 스토리가 이런 거구나, 카카오 채널은 이런 거구나. 이게 좀 금방 좀 이해 좀 되세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오씨 아줌마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적어놓으세요. 메모해주세요. 오씨 아줌마 찾아보시면, 특히 유튜브 가가지고 오씨 아줌마 찾아보시면 카카오 스토리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 5분 내지 10분짜리 동영상으로 꾸준히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저희가 특강해 보실 겁니다. 오씨 아줌마. 진짜 아줌마예요? 아니죠. 남자입니다. 그럼 그걸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라면을 바꾸는 거는 좀 왜냐면요, 카카오 스토리 아줌마한테 하거든요. 굉장히 가서 잘 적은 겁니다. 의외성이 있잖아요. 아줌마들한테 했던 속이는 개념은 괜찮아요. 다 여기 사진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카카오 스토리가 그 수다 떠는 거. 주 고객층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타겟해서 거. 그 사람 캐릭터에 맞춰주는 네. 거죠.
OC 아저씨들이 있는 이거 아줌마들끼리 놀아야죠. OC 아줌마. 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돼요. OC 아줌마의 유튜브 채널. 얘를 가가지고 구독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저 친구가 하는 것들은 내 유튜브 접속해가지고 내 채널 들어가기만 하면 쫙 떠요. 네이버에서는 아직도 PC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쭉 자기가 겪은 것들을 쭉 동영상으로 길지도 않아요. 5분, 10분, 어떨 때는 막 3분 하고 나서 됐죠? 그러더만. 잘하는 친구입니다. 그분이 오신다고요? 예, 저희는 원하는 분들은 다 불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개인적으로 하시라는 거고요. 마케팅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틈틈이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뭐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저희 손 교수님이나 뭐 이 교수님이랑 함께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 3개월 10주 끝나는 동안 이런 정도는 그냥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좀 말씀드려요. 이게 적어도 SNS를 가지고 어떤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 내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공부다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필수 앱들이 있거든요. 그 앱들 한 10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치해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구글의 크롬이라는 그 브라우저를 까셔야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그 이마크, 파란색 이마크,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그거밖에는 지금 웹 브라우저 써보신 적이 없다 그러시면 과감하게 그걸 좀 접으시고 크롬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고 삼각 태극무늬처럼 보이는 아이콘 걔를 좀 깔아서 쓰시기 바래요. 이따가 시간이 나면 어떻게 까는지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스토리 아까 국민 SNS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 계정 만드시고 그걸 올리면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라이브는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공짜로 제공을 30기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습니다. 30기가의 웹하드도 공짜로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안 쓰는 거 봐보죠. 그리고 이제 다음도 원래는 다음 클라우드랑 50기가를 줬었는데 그건 서비스가 종료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올 12월 말에 최종 폐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은 빼고 대신 구글 드라이브를 쓰세요. 구글도 15기가를 공짜로 줍니다. 아니다, 5기가를 공짜로 주고 기본 한 달에 2,000원 정도만 내면요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예.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잘만 쓰시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굳이 막 30만 원, 50만 원짜리 MS 오피스를 안 까셔도 MS 오피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구글 드라이브 다 제공해 줍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뭐 문서 작업, 심지어는 설문지까지 만들어줍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좀 공부하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꼭 여러분이 사업상 목적이나 비즈니스 용도로 꼭 공부해서 써볼 만한 게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양식을 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에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그 이번 기술 그룹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여기다가 제가 그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면 구글 설문지로 만든 그야말로 그 설문이에요. 설문. 객관식 30문항. 쭉 이다 아니다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고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꼭 한번 해봐 보십시오. 그걸 한번 해보시면 설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통계가 바로 리얼타임으로 나오거든요. 보여드려야 되나?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오라클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 오라클의 신입 직원들 대상으로 그분들 그 기업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 되는 영역이었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정도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사전에 그분한테 이걸 던졌거든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입니다. 스마트 마크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그 교육 담당자한테 뭐 어차피 시간이 짧은 특강이니까 미리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아이콘을 한번 하죠. 링크죠, 링크. 링크를 한번 던져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응답을 점심시간에 10분이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응답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해서 응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거예요. 한 40명 정도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정도 등록을 했더라고요. 네, 30까지. 요거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바일로 링크만 하나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이렇게 엑셀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요거를 이걸 언제 제가 다 일일이 세고 통계를 내고 앉아 있겠습니까? 설문지에 응답 요약을 보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응답한 내용을 쫙 도표로 만들어줘요. 네, 7명이 응답하셨네요. 그래서 뭐는 어떻게 합니까? 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쭉 30문항을 가지고 요것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도 1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과연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요것만 설명해줘도 1시간을 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응답하는데 걸리는 게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요걸 그래프로 만들어주는 건 그냥 뭐죠? 구글에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제가 이걸 1번 답변한 거 몇 명, 2번 답변한 거 몇 명 통계되고 있으면 다 세월이죠. 공짜입니다. 30분만 공부하십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짬을 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 놓으셔야지 나중에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뭐 고객 설문을 내가 해보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디자인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뭐 의상 디자인을 뭐 이안, 이안, 시안을 한 서너 개 만들었는데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라고 한번 뿌려본다든가 이럴 때 써먹어보시면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시지는 앞으로 아주 밥 먹듯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나깨나 24시간. 페이스북의 메시지가 좋은 거는 아직까지 파일 전송까지 가능하게 해줘요. 구글에서는 그 행아웃이라는 메신저를 제공하는데 걔는 파일 전송 기능이 없어요. 없는 대신에 아까 얘기했죠. 구글의 그 드라이브라는 공간에다가 파일을 먼저 올려놓고 그 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하나만 줘요. 그리고 그 링크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뿌려준 다음에 당신은 이 링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당신은 이 링크 눌렀을 때 볼 수만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니면 당신은 이 링크 눌렀을 때 그냥 댓글, 코멘트만 붙일 수 있어요. 라고 기본적으로 링크 하나만 딱 뿌려놓고 그 링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갖다 딱 부여를 해버려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죠? 굳이 파일을 내가 업로드 시켜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 전송할 때는 되게 좋은 그 툴인데요. 사실은 그 내가 올리는 행위와 그 사람이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 일을 하는 거죠, 서로가. 근데 구글은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 왜 두 번 일을 해? 그냥 네가 어차피 서버 통해서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서버에다가 한번 올리기만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한테는 어차피 걔도 서버로 들어와서 보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들어올 때 걔가 읽을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지, 뭐 댓글이라도 남기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거기다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 권한만 부여해. 그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구글입니다. 철학이 약합니다. 어쨌든 파일을 주고받는 거에 익숙한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페이스북 메시지에 있는 저 파일 전송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 이메일을 따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메일 갖다 꺼내가지고 뭐 받는 사람 적고 뭐 하느니 서로 대화하다가 뭐 파일 하나 보내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러고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하죠. 할 수 있는 겁니다. 트위터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어쨌든 트위터는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요, 실시간으로 어떤 그 이슈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때 맞답니다. 그 정보를 누군가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추적할 때 아주 빨리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앞으로 이제 그 특히 광고를 하시고 싶을 때 광고를 하는 어떤 기본 베이스 캠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짬이 나는 데까지 제가 페이스북에 그 페이지 가지고 광고하는 부분 얘기를 아마 3주차 정도에는 그것만 가지고 아마 실시간 떠들어도 모자랄 겁니다. 유튜브는 잘 쓰시면 지금도 이제 생방송을 지금 찍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을 잘 활용하시면 자기 브랜드 개인이 됐든 아니면 자기 어떤 상호가 됐든 그거를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는 나만의 TV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게 유튜브 브랜드 채널을 써먹으시죠. 세세한 설명은 제가 장편은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짬 나면 나중에 틈틈이 안 해도 짠, 짠, 짠 해서 이건 끝내버리고요. 얼마 남았지 시간이? 40분. 오시면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진짜 10시까지 공부해요?
7시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피곤해 죽겠는데 미안하지만 10시까지 하고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일찍 끝내고 집에 갈까 하는 그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요. 대신 저희가 쉴 수 있는 기회는 딱 그 3번을 드립니다. 369데이라고 그래가지고 369, 369에서 3주차하고 6주차하고 9주차 저녁 시간에 1시간 좀 일찍 끝냅니다. 이 수업을. 그러면 나머지 1시간 집에 일찍 가냐 그런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 가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을 합니다. 그걸 3번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369데이는 여러분만 오는 날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기수를 같이 이렇게 겪어 가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이 다 그냥 여기 청강대로 오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3주차 되면 못 보던 얼굴들이 더 보이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다 수료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저희도 수료하는 369대에는 예, 언제든 오셔도 오픈 강의네. 예. 그래서 369데이는 선후배 기수가 함께 모여서 뭐 그동안 못 들은 거 바뀐 거 있으면 보강도 하고 서로 또 인사도 나누고 네트워크도 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난 설마 3명밖에 안 올 줄 몰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웹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오실 분도 있고 또 이게 선후배 기수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를 그룹식으로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그래서 좀 다른 일반 강의하고 좀 달라요. 교재요? 그룹을 만들어서요. 그룹에다 올려드려요. PDF 그룹을 안 오시면 안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최 교수님 그룹을 지금 제가 만들어서 아, 링크를 메신저로 보내드렸어요. 그룹이라는 건 페이스북. 페이스북 보내주셨대요. 벌써 만들어서. 챙겨서 그룹부터 먼저 서로 가입하고 시작하죠. 뭐 그러면. 페이스북에 예전에 가입한 게 아이디가 이메일이 생각 안 난다. 이럴 때는 그냥 버려야 되네. 새로 만드는 게 낫네. 오히려 새로 만드시면 좀 편합니다. 왜 그동안에 막 내가 이미 올려놓은 옛날 계정으로 올려놓은 그 많으세요 글 같은 게. 그러면 할 수 없이 만들어야 해서. 그러면 밀어넣지 버리세요. 막 옛날에 이미 쌓아놓은 글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버리기가 아깝다. 그 계정 또 살려서 그동안 친구 사귀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친구들 버리기가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새로 만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년 전에 하루만 뭐 어떤 기회에서 그냥 할 수 없이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동창 막 엄청 오잖아 매일. 그거 다 무시하고 이제 지나면 새로 지금 새로 하면 또 금방 마찬가지예요. 금방 보입니다. 한번 했던 친구들은요 금방 다시 보일 수 있어요. 다만 매일 아이디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송 교수님이 그룹을 먼저 만드셨다니까 그룹부터 한번 그러면 확인해보고 시작하죠. 어디 있죠? 그건가요? 네. 틱톡이 그룹. 아직 없는 사람은 아예 만드셨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소셜스쿨 19. 네. 소셜스쿨 다시 한번 보죠. 잘 보여주긴 놨어. 자, 이거 보이세요? 여기? 요 위에 facebook.com 그룹스 소셜스쿨 19 여기까지. 치는데요. 네, 너무 긴가요?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 계정 갖고 계시죠? 주 선생님 페이스북 계정 갖고 계세요? 네. 그러면 아예 여기 저장과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주 선생님. 네. 그룹스 소셜스쿨 19를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치고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냥 여러분을 호출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핸드폰 번호 하나 불러봐 주시겠어요? 010 010-6355 355 3400 3400 맨 이지화 혹시 아는 분이에요? 이지화라는 분이? YG넷제 회사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지화라는 이름으로 이 그 핸드폰 번호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친구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그 휴대폰 번호를 찾으면 1대1로 매칭이 돼서 딱 그 사람을 쓰거든요. 선생님 혹시 예전에 핸드폰으로 등록을 해놨으면 그걸 계정을 찾으실 수
수도 있어요. 아, 불러봐 주실래요? 거기서 하시면 거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010 예. 8288 8288. 그다음에 6288. 앞으로 좋다. 등록이 안 돼 있을 때는 저렇게 못 찾습니다. 아, 등록이 안 돼. 핸드폰하고 매칭이 안 돼 있는 그 그 옛날 번호라든가 뭐 여기 좀 버리세요. 예, 새로 만드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 6202 6202 7988. 79 네, 뜨네요. 자, 친구 신청하겠습니다. 친구 신청 받아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일로 와요? 예, 제가 친구 신청했기 때문에 글로 친구 소통에 갈 거예요. 수락 해주시면 그분들은 제가 바로 여기 그룹에다 이렇게 초대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여기 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오, 왔어요. 맞죠? 친구가 돼야지 그룹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자,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되면요, 저한테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기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면 여기 친구 요청 부분에 바로 최명희 선생님 여기 누구님이 친구 맺으셨습니다. 여기 뜨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 불러다가 그룹에다 넣어드리면 돼요. 초대를 해드리면 돼요. 아, 우리 김종욱님이랑 친구시군요. 네. 우리 김종욱님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제가 목동에서 할게요. 목동 공부방에서. 처음에 알려줬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시작하면서 하도 몰라서. 잘하셨어요. 자, 어쨌든 그룹은 제가 좀 이따가 세 분 다 가입시킬게요. 저기 조 선생님은 지금 저 핸드폰 번호가 네. 기업명으로 좀 매칭이 돼 있어가지고 개인 계정을 저를 친구 신청을 해주세요. 아까 그 페이스북 검색창에 이렇게 네. 친구 등록이 돼 있다고 나와. 그래요? 성과 이름은 예, 충분해요. 성과 이름 한글로 적어요? 예, 한글로 적으세요. 주 메신저 이메일 또는 휴대폰이네요? 그러면 휴대폰으로 메신저. 등록했던 아,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메일로 했었는데 요새 핸드폰으로 선생님 여기 시작하기 누르면 저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주세요. 예. 시작하기 아니라 이거 눌러가지고 예. 메시지 이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니면 누가 오고 됐어요. 이제 친구예요. 이제 친구 했어요? 예, 이제 오케이. 너무 쉬운데요? 예, 그럼 제가 초대해드릴게요. 아까 그 프로 그럼 이제 예. 휴대폰으로 하면 편하긴 한데 막말로 저 휴대폰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메일이 덜 바뀌는 거. 웬만하면 휴대폰이 다 안 바뀌어요. 아, 그래요? 예. 페이스북이 원래 시작은 이메일 기반으로 했는데 요새는 다 모바일로 지금 일체화시키고 있어요. 일단 가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가입해야 되나? 초대해 주셨죠? 저기 송 교수님. 예, 저희는 들어가 있죠 이미. 예, 이미 들어가 주세요. 예. 비밀번호 몇 자리 이상 되는 네. 자, 됐고 추가. 김혜선님 추가됐어요. 아까 저한테 메시지 하나 보내셨어요? 예. 속시 보냈습니다. 속시 보냈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가입하시고요. 그 사이에. 지금 가입하고 있어요. 예. 가입하고 있어요. 휴대폰을 맞는 좀 확인해주세요. 전문의 코드를 나중에 이제 이름은 예. 주영민님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예. 페이스북이 기본적으로 실명제로 운영되고요. 저게 네. 프로필 계정은 그 비즈니스 계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페이지로 이지화를 만드시면 되고요. 지금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주영민님이고요. 제가 금방 링크 보내주세요. 링크 클릭해가지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생각해드릴게요. 그룹 가입하기 뭐 이런 버튼이 뜰 겁니다. 먼저 링크 누르시면. 여기
이미 초대해드렸어요 제가. 이미 그룹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하는 강의안 같은 거는 다 여기 그룹에 어디에 올리냐면 이 파일함으로 가보시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도 배고픈데. 되시죠? 그 검색창에다가 제 전화번호 쳐보세요. 010. 여기 검색창에. 예. 010. 그냥 무대기. 예. 이거는 숫자 010. 돌돌리죠? 8775. 8775. 이동. 그럼 제가 자, 최규문이 SNS. 이 검색창에다 넣으셨구나. 페이스북 창에다 넣으셔야 돼요. 페이스북 일단 띄우세요. 페이스북 자체 앱을. 지금 페이스북을 저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전화번호 온 거, 저 인증번호 온 걸 눌렀더니 네. 112가 112가 페이스북 앱을 한번 띄워보세요. 페이스북 앱. 그거 말고 그건 저기 페이스북 앱은 아직 안 꺼냈네. 안 까졌어요. 네. 그럼 플레이스토어. 네, 플레이스토어. 여기다가 음성 작동시키시고 음성 여기서 뭐야?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여기까지 설치하시고. 자, 그러면 앱 말고 아까 인터넷에서 해도 되긴 되죠. 네. 불편한 편인데. 근데 앱이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두 분 어디 가입 신청하셨나 보고요. 제가 승인해드렸어요. 아, 승인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분 들어오셨고 한 번만 더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 파일 하나를 PDF로 바꿔가지고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올리고 나서 제가 가입해도 볼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럼요. 저건 누구나 뒤에 오시는 분도 언제든 옛날 거를 보실 수 있는 데가 그룹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 집에 뭐 아이패드라도 혹시 갖고 계시면 최소한 패드라도 좀 갖고 나오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너무 무겁지 않으시면은 노트북을 갖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입력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습할 때. 우선 인터넷이 돼야죠. 예. 와이파이. 오늘은 뭐 가입하는 정도니까 모바일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이제 모바일이 됐더라도 결국 그 모바일을 움직이는 이 어드민이라고 그러죠. 이 오퍼레이팅은 다 PC에서 하시게 됩니다. 또 그게 또 편하고요. 그래야 또 한눈에 많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꼭 예, 힘드시더라도 하다못해 패더라도 그리고 탭은 안 되거든요. 어디요? 탭. 탭도 뭐 너무 이게 입력이 어렵지만 않으면 됩니다. 입력이 가능한 정도의 그 툴을 달라면 그거 다 작업 걸어가지고 넣어드리는 건 여기 파일 추가해가지고 다른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메뉴가 기능들이 있는데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은 그룹에만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요. 파일 추가해서 컴퓨터 파일 선택해가지고 내가 작업한 거 어디 있나? 메시지 드렸잖아요. 네. 이건 어디서 네. 네. 그래야지 두 사람 이렇게 주크를 줘가지고 저거는 불백병이라는 게 네. 이게 멋있어요. 지금 안 써도 돼요. 예, 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셔야 돼요. 이건 메시지고 마지막 제가 친구들
있어요.